네, 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내일과 모레 글패 3일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시 추워지고 눈 예보 또 일부 지역은 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봄 기운이 물씬 아주 물씬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에 된장찌개 냉이 이렇게 얹어주는데 마치 갓 밭에서 딴 양 아주 싱그러운 냉이 향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평온하게 돌아오고 정말 그 때때 시시 각각 그 시절에 맞는 것들을 잘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다뤄야 될 뉴스가 너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실세 엘모 의원 그러나 바로 터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이라고 그 아들 마약 던지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보로 터져 나와서 오늘 다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이 쏟아져 나온 각종 속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실 우리 경찰의 아이유 이지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지은입니다. 네, 일주일 만인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를 보고 싶으셨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들켰네. 네. 네. 탄탄TV 김종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탄탄TV 마지막에 광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희 유튜브계의 절대 약자이기 때문에. 절대 약자. 글쎄 요즘 유튜브계도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예, 거의 독점. 메이저들이 네, 독과점이 워낙,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남 서초동 어딘가에 아파트 화단 이런 데를 뒤지다가 수상한 사람이 보여서 신고했다.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어제 그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무려 벌써 작년 10월 달 일이었다고 합니다. 꽁꽁 잘도 숨겼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한번 개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되게 오래된 사건이었네요. 저는 네. 간단히 보고 왔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던지기가 야구 하나요? 마약을 사고 팔 때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을 통해서 사고 팝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만나서 사고 팔면 서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고 혹시라도 잡히면 자기한테까지 이제 위험해지기 때문에 던지기 수법이라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어디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단, 실외기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좌표를 찍어줍니다. 아하. 어디에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고 돈은 다 가상화폐로 받고 네네. 그다음에 어디에서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딴 사람이 먼저 가져가거나 뭐 강아지가 물고 가거나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주 잘 숨겨놓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뒤에 판다고 해요. 왜냐하면 CCTV를 아무리 없는 데를 찾아도 요즘은 CCTV가 다 있다 보니까 CCTV가 거의 한 달 정도 돌아가거든요. 아.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고 한 달을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어디에 있으니까 좌표 찾아가라. 좌표를 찍어주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화단 뭐 이런 데를 잘 보고 다녀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아, 네, 그래야 네. 되겠네. 동네마다 마약견들을 풀어야겠네요. 그런 거 진짜.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엘모 씨의 아들이 네, 엘모 씨가 실명 나왔습니다. 이철규 씨. 의원이라고. 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지인 2명과 함께 이제 이거를 사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 화단에서 막 뭘 찾아다녔는데 이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뭔가 찾아다닌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마약을 수수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못 찾고 결국 마약 수수 미수로 된 거죠. 돈만 날린 거네요. 그렇죠. 돈은 보내고 미리 본인이 아마 찾은 돈은 거죠. 보냈겠죠. 그래- 그러니까 그랬을 거기다 겁니다. 던져놨겠죠. 네, 네. 근데 어허. 보니까 10ml라고 하더라고요. 소주잔 하나가 50ml거든요. 네. 그거의 한 5분의 1이죠. 그래도 가격이나 이런 거 가격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지금 한 200 얼마쯤 할 겁니다. 그 액상, 그만큼이? 네네네. 액상 대마인데요.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강력하거든요. 아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가격은 한 200만 원대 정도 되고. 파파라치 이런 거 말고 그거 화단 같은데 찾으러 다니는 알바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그걸 발견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보상 그런 이런 거 거는 주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러면 해야 될 이유가 없네. 그런 건 그러네. 없고요. 이제 그거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거죠. 아, 네, 그거 자체가. 그게 한 명 투약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명 그렇죠. 혼자서 다 하기에는 많고 그거를 말이 10mm지만 뭐 굉장히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네, 맞거나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일반 이렇게 담배 전자담배처럼 이렇게 그 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끼워가지고 피는 건데요. 종류가 굉장히 워낙 다양합니다. 많죠, 마약도 요즘. 네, 많고 옛날에 저희가 그냥 아는 뭐 대마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맞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고 합성 마약도 많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이철규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마, 액상 대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약 6,300분 들어오셨는데, 야,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정보력이 저희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이철규 씨 아들 실명으로, 아우, 모 정치인과 성함이 똑같네요. 그 실명으로 많이 막 올려주셔서 그분도 엘모 씨죠? 엘모스. 이모 씨 아들. 네, 네. 아이고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맘투인님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 인사, 찐윤 인사랑 관계가 있었구나. 벌써.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잖아요. 예. 이철규 의원은 경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찰 안에 계셨으니까 진짜 그렇죠. 뭐 본인 일 말고도 주변에 맞습니다. 같이 동료들 네, 이런 거 네. 많이. 그래서 뭐 이철규가 경찰 인사 다 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특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철규한테 줄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전 정권에 승진을 했습니다. 네. 이번 정권이 아니라. 네. 그러고 또 이제 뭐 유명 국회의원을 찾아서 줄을 대면 승진을 할 거다라는 기대에 많은 경찰관들이 뭐 국회의원 찾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아우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뭐 내가 한다고 해서 승진되고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이철규 의원은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신경 써줄게. 이런 식으로 너는 이번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진짜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 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하니까 네. 수십 명이 다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막 맞아요. 주변에 얘기를 했다. 네. 이런 농담처럼. 그리고 정말 이철규 씨는 이 인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모든 행정이든 뭐든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철규 의원 덕에 승진을 한 사람은 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싫어합니다. 원래 이제 정보통이었고요. 네. 제가 대선 캠프 때 이렇게 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전략 이런 쪽을 많이 이제 하셨는데 아침 일찍 전국에 이런 정보 담당자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를 툭툭 이렇게 던져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네. 몇 번 봤거든요. 네. 각 지방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건 뭐 본인이 맨날 그 연락하거나 본인이 가서 보는 건 아닐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 지역에 누군가가 주니까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정보망이라든지 경찰 정보망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처음 들어와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를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경찰국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려고 했었고 네. 그때 총경들이 다들 모여서 반대를 하고 그때 같이 그때 반대하셨죠. 저도, 유상명 총경. 네, 반대를 하다가 네. 이제 좌천이 됐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반대를 하려고 모이려고 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봤자 뭐 안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제 욕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랑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욕을 막 그 사생활 아니면 막 아주 개인적인 이상한 욕을 막 하면서 이지은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래서 이제 그 전화 받은 사람들이 다 저랑 친한 사람들이어서 그걸 다 녹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튀어나오겠는데. 그렇죠.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정권 바뀌면 고소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생활까지. 뭐 사생활도 뭐 전혀 상관없는 허위 사실. 네. 폭탄주를 잘 마신다더라 뭐 이런 거. 그거는 사실. 네. 아마 이철규가 그랬겠네요. 이제 참 말을 안 듣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국민의힘 관련된 정치인들 몇 분이 이제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제원, 예, 소금이 되니까 계속. 네, 그렇죠. 남경필, 뭐 홍정욱 이렇게 쭉 거슬러가 보면 이제 자녀분들 뭐 마약 관련된 어떤 일들 또는 음주 관련된 일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소환돼서 벌써 이런 댓글 언론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만 네네. 특권층 자제들 같은 경우는 꺼리낌이 없어요. 아, 부모의 권력, 권한을 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다 해결을 해주는 네, 상황. 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게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네. 아버지가 잘 나가는 정치인이에요. 그럼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야, 빼. 그럼 빠지고 그럼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일은 내가 해도 나는 법망 밖에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커버세요. 세상에 보이는 게 있나? 예, 어디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세상에 보이는 게 없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커가면서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이제 그때부터 겁대가리가 이제 상실을 하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제가 시일보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시일보 기자한테 네. 얘기한 게 뭐냐면 시일보는 뭐 그거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내에 있는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은 김용현이 다 인사를 내. 그다음에 경찰 이쪽은 이철규가 다 인사를 내. 네. 이런 얘기가 싹 돌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김건희랑 친해. 뭐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죠. 저는 그런 얘기가 도는 순간 당연히 관료 조직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관료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예산과 그다음에 인사인데 예산은 이제 기재부가 그걸 장난치는 거고 네. 나머지는 각 부처에 아니 용산이겠죠. 용산이 인사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건데 그 인사 관련해서 이철규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를 거치면 인사가 성공하더라라고 한다면 모든 라인들은 거기다 줄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경찰 조직이 작동을 했으면 경찰들이 만약 이런 사건을 알았으면 잘 걸렸어. 이철규 아들 이랬겠습니까? 네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막지? 맨 처음엔 정보가 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묵혀놨을 때는 그냥 묵혀놨을까요? 이철규 의원이 몰랐을까요? 그렇죠. 알았다고 이미 한다면 작년 10월달 사건이라고 알았다고 하니까. 한다면 저는 이철규의 힘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묵혔다고 볼 수밖에 네. 없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 진짜. 거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 화가 나는 건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 한 얘기가 뭡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했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자기들이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약 수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실제 찌윤이라고 하는 이철규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발본 세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라고 그렇죠. 해야 한다면. 네. 근데 전혀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썩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이게 지난해 10월 있었던 일인데 예. 아직 화면 지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김현 의원께서 작년 10월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미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 네. 오랫동안 잘 감췄다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 지난해- 제가 자료화면 그 김현 의원이 저 페이스북에 올린 거 있습니다. 네, 국힘 실세 아들 마약건 지난해 10월 입건 보안도 참 잘 지켜줍니다. 그리고 네. 지난해 10월 입건인데 아직도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3개월 내에 다 검찰로 송치가 돼야 됩니다. 네네.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걸 그냥 묵혔다가 그냥 유야무야 하려고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것도 아닌가라는 만약에 생각이 오늘 드네요. 언론에서 안 나왔으면 뭐 계속 묵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경찰에서는 3개월 안에 사건을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거나 아니면 불기소, 그러니까 불송치로 끝을 내거나 둘 중에 네네. 하나거든요. 근데 10월 달인데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네. 너무 오랫동안 결과를 내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네네. 네,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9,500분 이상 들어오셔서 9,800분이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을 주시는데 정말 정보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보다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마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써주고 계시고 검찰과 경찰이 다 나라를 말아먹는다. 유채경님은 이제 거슬러 가서 배우 이선균처럼 조사를 해야지라고까지 이렇게 쭉 써주시고 아이다 TV님께서 남경필 아들 사건 등등등 해서 또 김은희님께서 이름이 이땡땡인가 해서 그 정치인 이름하고 똑같은 나라가 썩어 빠졌네. 많은 분들이 아주 분노의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은 작년 10월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작년 10월 말에 제가 네. 이제 명태균 사건의 그 실체 불법 활용 이거를 이제 오픈했잖아요. 네네. 바로 그 다음 날 이철규 의원이 보도 자료를 뿌려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네. 보도 자료를 뿌려가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럼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작년 제가 10월 네, 말이니까 이미 그때 그 당시 이렇게 민감하게 아마 이것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범죄 혐의는 숨기면서 남은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받게 하는 행위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경찰 출신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제 거 사건이 지금 서울경찰청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어느 부에 네. 배당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통보를 말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 중립을 가장한 편파 방송으로 네. 사람을 잔뜩 집어넣은 편파 방송으로. 이게 재밌던 게 이게 왜 중앙일보지? 이건 참 그렇죠. 재밌더라고. 중앙일보죠. 야, 이 중앙일보가 중앙과 야, 요새. 이 중앙일보가 왜 이런 거 갖다 뚝 던져놨을까? 그런데 또 같은 날 한동훈 인터뷰도 그러니까 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찐윤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5인방 중에 하나로 들어갈 건데 이 사람을 중앙일보가 툭 찍고 반대편에서는 또 한동훈 쑥 빨아주고 이런 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조중동 내부가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들에 휩싸여 있고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경고용? 네. 까불지 마. 그럼 좀 이따가 까불지 마, 우리 너희들. 이 찐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친한을 이렇게 한다.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네, 보고 네. 기왕 경찰 인사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엊그제 이제 총경 먼저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경무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정말 저도 승진 인사들 명단을 보다 깜짝 놀랄. 이 사람도 이런 사람조차 뭐 이런 게 꽤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총평과 세부 네. 혹시 눈에 띄는 그런 네. 명단들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찐윤 경찰들 소위 이제 대통령실 쪽 네. 라인들이 다 승진을 했거든요. 대부분 네. 승진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참고로 어디에 경찰이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국정상황실에도 있고요. 상황실. 그다음 공직기관 공직기관. 비서관실인가요? 네네. 거기에도 있고 민정에 뭐 일부 네, 있을 민정, 수 있고, 네, 그런 데 있고. 네, 그리고 총리실에 민정 총리실에 실장 있고, 밑에 그죠? 이 그다음에 대표적이죠. 네, 행안부에 이제 경찰국 경찰국에. 거기에 있고 뭐 요 정도 네. 있는데요. 예, 예. 이번에도 그 대통령실에서 쭉 승진을 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하면 승진을 하죠. 지금까지 네. 또 승진을 해왔고 그건 이제 열심히 하고 거기가 힘든 자리라서 그런 건데 이 보통 그거는 성공한 정권에서 또 그 네. 성공에 기여를 했을 때 승진을 하면 그렇죠.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정권은 실패를 했고 내란을 획책했고 곧 탄핵이 될 위기에 있는 그렇죠. 그런 대통령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에 참모를 하면 보좌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네네. 보좌를 잘못했으면 정말 책임을 지고 좌천이 되거나 적어도 좌천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승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승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급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전혀 아닌 사람. 네, 그러니까 네. 실패한 정권에서 어떻게 이렇게 승진을 할 수가 있지? 라는 것.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는 다 고생하고 경찰에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승진을 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건 지역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늘 우리나라에서 조심스럽지만 30명이 경무관을 달았더라고요. 네네. 어제 발표된 거에 제가 명단을 지금 보고 있는데 광주 전남 출신 없어요. 예 거의 없죠. 없어요. 네. 광주 전남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네네. 호남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완전 코드 인사를 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전남청 네. 사람들하고 좀 통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사실은 경상도 정권이라고 뭐 경상도 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힘 정권이라 하더라도 뭐 저희는 출신별 아니면 이렇게 지역별 배치 안배를 하거든요. 아예 그냥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다. 박탈감이 굉장히 심했었고 더구나 특히 제가 이제 2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 사람들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라는 건 경찰이 수사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예를 들어서 밖에서 자기가 무슨 누구를 때리거나 하는 건 개인적 비위니까 그렇죠. 뭐 좀 다르다 하더라도 수사는 경찰의 업무인데 경찰의 업무를 못하게 한 사람들이 승진을 한 거예요. 예. 국가의 공무를 일종의 이제 방해를 한다든지 한 사람들인 네, 거죠. 네,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중에 누굽니까? 한 명이 이제 김찬수 네. 총경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데요. 많이 김찬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총경이 경무관 승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등포 경찰서에서 백혜룡 경정이 수천억 대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네. 그거를 못하게 했었던 당시의 영등포 서장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백혜룡 경정이 수천억 대의 이제 마약 수사, 밀반입 수사를 막 하고 있는데 잘한다 하면서 경찰청장한테까지 가서 보고도 하고 칭찬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용산에서 심각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브리핑을 못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세관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세관에서 사람들을 그냥 이제 몰래 이제 밀반이 하는 사람들을 그냥 몰래 들여보내주는 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세관을 수사하려고 했더니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을 하고 뭐 이제 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영등포 서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수사를 이제 그 의혹 그 외압을 한 다음에 그다음 대통령실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황당하죠. 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은 이 마약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이 백혜련 경정은 지구대로 좌천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거꾸로가 돼도 현찮은 판에 완전히 그냥 그 좌천돼야 될 사람은 별을 달고 네. 오히려 열심히 열심히 수사를 한 하던 사람은 사람은 좌천이 좌천이 되고.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박종현 경정입니다. 예, 거기는 국회에서도 청문회 할 때 이름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인수위에도 있었고 그 전에 박근혜 때 이제 네. 청와대에도 근무를 네, 했었던 네. 사람인데요. 최상견 사건 때 이제 수사 외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제 박정원 대령이 네. 수사를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까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네. 경북 경찰청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이거 그랬죠. 수사를 해달라. 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그 용산에서 연락이 오면서 감찰단에서 다시 가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네. 다시 가지고 올 때 그냥 달라고 하면 너네가 사건 줘놓고 왜 다시 갖고 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산에서 전화가 가서 좀 있으면 그 국방부 유재은 국방부 네. 법무관리관, 법무관. 법무관리관이 연락이 갈 겁니다. 사건 그랬죠. 이송해 주세요라고 하는 전화가 갔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박종현 씨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개입된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승진을 한 거거든요. 네. 더구나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보통 이제 제일 늦게 한 사람이 이번에 12년 차 경정이 승진을 했고 주력 빨리는 구제 이제 네, 12년 차 구제죠. 같으면 구제죠, 그죠? 네. 주력이고 네. 구제가 있고 중간에 이제 중간이 있고 네네. 발탁이 한 발탁이. 9년 차가 되는데 네네. 이 사람은 8년 차예요. 아, 그러니까 제일 빨리 승진을 한 거예요. 초고속 발탁이네요. 그렇죠. 초고속으로 발탁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박종현 경정은 실제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에도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다라는 네. 썰이 굉장히 파다하거든요. 실세 총경이었네요. 네, 실세 총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총경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계급들도 승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평 같은 걸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평 조사라든지 인사 관리라든지 뭐 인사 업무 자체를 다 이제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보다 계급이 높은 총경이라든지 경무관들도 이 사람 한번 만나서 내 얘기 좀 좋게 해달라. 그렇죠. 네. 방첩사가 왜 힘썼어요 이번 저기에서도 자기들이 군 인사에 세평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실세잖아요. 그게 실세죠. 세평을 써가지고 네. 이제 보고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이 박종현 경정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승진을 시킨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 뭐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배후가 누구다? 저는 윤석열이죠. 여전히 그죠? 네, 네. 또 옥중 거슬러 인사를 가면 하고 있다. 김건희까지. 김건희 뭐 네. 왜냐면 아까 뭐 마약 사건 관련돼서 지금 여기 댓글들에 보면 뭐 수도 없는 그 패밀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미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일단은 뭐 보은 인사, 그다음에 내 사람 챙기기, 알박기 인사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나 아직 살아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는 인사고,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지금 이제 내란 수사가 아직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내란 선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국힘 인사들이 많이 엮여 있고 뭐 정광훈 수사도 남아 있고 그럼요. 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 승진시킨 사람들을 또 요직에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박현수 씨 보세요, 그죠? 서울청장으로 딱 가 서울청장을 있지 않습니까? 시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대선 때, 그렇죠. 예, 대선 때 주요 요직에서 이제 선거법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또 약간 장난질을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윤건영 의원께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대선, 그다음에 내란 수사, 내란 알박기. 수사, 네, 알박기. 네, 세 가지 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데니까 네. 대통령실 행정관은 거의 무시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권한이 강한 거죠. 뭐 제가 볼 때 차관들도 장관들도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사안이 그렇죠, 있으면 사안에 따라. 옛날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으면 육군 뭐 당하고요. 참모총장을 행정관이 만나서 국방부 앞에서 만나서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NSG 같은 경우는
그 국방부 장군들이 찍소리 못해요. 네. 말 잘못하면 찍히니까. 네. 그 정도 이제 뭐 지금은 많이 변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이호영 네, 그 네. 경찰청장 네. 권한대. 기무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표정이 그런 거예요. 네. 내가 하려고 합니까? 다 진행된 건데 내가 요새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네. 느낌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협의는 했어요. 어떻게 협의 안 합니까? 협의를 했죠. 근데 저는 아무런 개입도 안 했고 권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금 국무총리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목 소위 대통령 권한대 네. 이 라인이거든요. 이 네. 라인이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따지고 네, 보면. 네. 최상목 씨가 경찰 인사를 어떻게 뭘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네. 그리고 자기들 여기서 개입해봤자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네.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단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원모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건영 의원도 그런 얘기 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다음에 네. 아니 이게 뭐죠 그 이원모라는 사람이 이원모라는 사람이 이걸 왜 할까? 대선 때 같이 일을 했습니다. 법률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할까? 네. 자기가 여기도 얘가 직접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이겠죠. 예.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라고 얘기하는 그 소위 과거의 그 김건희 패밀리,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부터 진행되어 네. 왔었던 오랫동안 이권들을 가지고 이익들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너무나 서로에게 내가 무슨 범죄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만들어져 왔었는데 네. 마지막까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훈 인사를 한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 이거 보면서 더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이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진짜로. 저는 이제 이거 되게 대통령실에서는 돌아올 걸 전제로 그러니까요.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있구나. 그래서 1차는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정신 못 차리겠구나. 네. 이거 여기 탄핵이 인용돼도 인용돼도. 조기재선 가서 접어야 알겠구나.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행위들을 저지를 거 아니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놓고 지금 서울경찰청장 인사 막 해버리고 이런 네, 상황일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게 경찰에만 벌어지겠습니까? 네. 도처에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지금 인사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것도 바로 또 못 잘라요. 쉽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예. 왜냐면 또 직권하면 결국 다 맞아요. 걸리기 제가 시작해서. 아침에 그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텔레그램을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새롭게 들어오면 제가 연락처 있는 사람은 뜨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현 정권의 요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무슨 협회 상금 부회장 무슨 공기업 저거의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 뭐 이런 거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하. 끝나기 전에 다 이들이 박아놓는 이제 거. 막판 맞아요. 그야말로 이제 파장 분위기니까 네, 여기서 네. 알박기를 하는구나. 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찰이 승진하면 빠꾸 못하죠. 저 도로 못 물리죠. 못 물립니다. 보직 같은 건 혹시나 뭐 인사 네. 보직 같은 건 바꿀 수 있어도 네, 네. 계급 자체를 물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치안 정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빨리빨리 승진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그거는 가능한데 그 밑에 예를 들어 총경이 됐다, 경무관이 됐다. 그 사람들을 뭐 너 그만둬라고 한다든지 너 다시 계급 이제 정년 이런 걸로밖에는 안, 안 되는 됩니다. 거죠. 예, 네. 취소를 시키거나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아. 네. 야, 그래서 알박기를 12,000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시스템이 무너졌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써주고 계시고 임자님께서 고소가 아니고 과속이겠지. 정답입니다. 봄봄님께서 김찬수, 박종영 구속하고 아주 강력하게 의견을 주셨고요. 푸른바다님께서 마약 석군으로 자승스님 자살 당한 건가요?까지 이제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맞아요.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이렇게 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게 윤건영 의원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원모라는 사람이 경찰 인사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네, 네. 그럼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 소위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는 인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탄핵 이후든 아니면 조기재선을 통해서 정권교체 이후든 상관없이 일정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간악하고 잔악한 인간들인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어도 내란으로 자기의 수괴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래서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맞아. 발을 계속 돌롱돌롱하면서 자기 새끼들 살려놓고자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여전히 지금도 내란 중이다.
네. 맞습니다. 볼수 없는 상황인 내라는 거죠. 진행 중이죠. 네, 그렇죠. 분명히 진행 중이죠. 너무 걱정스러운 게 3월 말에 국수본부장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아무도 에이 설마 국수본부장 거기까지? 임명하겠어? 그때는 야. 탄핵까지 다 된 이유일 텐데 근데 저는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국수본부장은 2년 임기제입니다. 네네. 지금 박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까? 포기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 파면이 그 전에 나면 못 하겠죠? 아니요, 할 수 있죠. 그래도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야.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렇죠. 대통령 될 때까지. 대선- 잠깐만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지금 경찰 인사를 이 지금 권한대행이 뭘 알겠습니까? 최상목 씨가. 그렇죠. 예. 근데 그것까지를 한다. 도대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사인을 한 거예요? 본인은 대통령이 뭐 줬다고 하는 쪽지인지 무슨 뭐 형상기억 종인지도 상기요. 자기는 쳐다보지도 네, 않았다고 네, 하는 네. 사람이 그럼 이거 경찰 인사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보지도 않고 사인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원모 그리고 그 윤석열이 다 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씨는 지금도 완벽히 지배당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원래는 경제부총리도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 인사를 뭘 알겠습니까? 밑에서 올라온 대로 그다음에 밑에서는 그 교감이 있었겠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던 대로 이제 하는 거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사인은 한다? 그럼 그때는 왜 포고령 뒤에 국무회의 이런 건 사인을 왜 안 했죠? 알지도 못하고 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인가 자기가 오더를 받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말에 의하면 내란숙의 직무대행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네.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태가 직무대행은 매우 수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택적으로 어느 건 되게 능동적으로 어느 건 매우 수동적으로 거부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않죠. 거부 같은 경우도 되게 능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용산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거부권 행사하세요.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3명 중에서 2명만 선택해라. 그 헌법재판관 문제 같은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해라.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는 건데 국민의힘 의견만 듣겠습니까? 국민의힘 의견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과 용산 라인들이 연락을 하는 거고 그렇죠. 용산이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대통령실의 라인들을 권한대행의 라인들을 통해서 계속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그렇다면 최상목은 지금 윤석열이 요구하는 상황들을 바이패스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한 거죠. 네. 네가 얻을 게 뭐야?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좋아.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사람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네. 내란의 불구하고 공범의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공범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수사가 멈출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조기 재선이 열려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면 특검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목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뭐가 걸려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최상목도 뭔가 걸려 있을 거야. 네. 근데 그게 뭔지는 뭔가 정확히 세게 모르겠어요. 걸려 근데 지금까지 있겠죠. 대체로 보면 여기는 다 어디가 락이냐? 중요한 데가 뭐냐? 검찰이에요. 네. 검찰이 지금 핵심적인 건 김건희를 맡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자신과 내란이 연결되는 것을 맡고 있는 이 두 그렇죠. 가지 고리를 딱 네.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막으면서 누군가를 억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억누르는 내용들을 용산과 아. 공유하고 있겠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참 밝혀내고 싶은데. 다 한패거리인 것 같네요. 산타님께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000분 아주 뜨겁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입장문도 없냐라는 말씀도 있고 지지님께서 그래서 윤석열이 최상목을 갖다 쓴 이유 아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최상목 관련된 또 한 가지 정말 치명적으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 마은혁 씨 임명 안 했고 안 하고 있죠,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 네.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네. 헌재 결정이 났어요. 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명을.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정말 악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원래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확인을 해줬지만 네. 이 임명권의 행사라는 거는
헌법상 임명을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검토한다든지 임명을 거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제 막판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변론 갱신 절차가 있고 하면서 선고가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선고를 최대한 늦추려고 지금 꼼수를 쓰는 건가? 그래서 막판에 임명하고 막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늦춰본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이들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면 늦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늦춰보려고 맞습니다. 노력은 계속했죠. 거부권 행사할 때도 15일 동안 생각한 다음에 거부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왕 그냥 어차피 할 거 그냥 빨리 하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마치 할 것처럼 하면서 15일 만에 늘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끌 만큼 끌다가 마지막에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임명을 하면 그때 또 이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죽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씨가 임명을 해도 셀프 기피 네. 해서 아예 재판에 안 회피, 들어간다는 회피. 회피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황당하게. 그러니까 한쪽에서 편법 불법을 쓰니까 정정당당하게 갈 수 있는 맞아요. 분들조차도 그렇게 갈 수 없는 현실을 즉 불법이나 편법을 정부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조장을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지금 속보가 안 그래도 하나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검찰에서 검찰 비판 주셨는데 김현태 등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한다. 아니 입만 벌면 계속 거짓말이던데. 본인이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그렇죠. 것도 거짓말이요. 뭐 그 뒤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는 것도 거짓말. 귀에 리시버 비슷한 거 끼고 네. 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검찰 9명 불구속 기소 어떻습니까? 기사를 못 봤습니다만 일단 이건 왜 김현태 씨가 왜 중요하냐면 예. 내란의 현장에 있었던 핵심 지휘관인데 그렇죠. 지휘관이 말을 갖다가 계속 바꿨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누가 뭐라고. 예, 근데 예. 증거를 인멸하는 자를 불구속 기소한다라고 하는 네. 거는 너 마음대로 예를 들면 하라고 하는 얘기랑 그렇죠.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저 그래서 이것은 김현태가 본인이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성일정 네, 네. 국방위원장 뭐 그렇죠.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건데 파키스탄 파병에 맞습니다. 대한 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검찰에 뭔가 압력이 들어갔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 내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따박따박 갖다 구속시켰습니까? 김영현부터 시작. 김영현은 그렇죠. 직접 왔습니다. 뭐 네, 걸어서 네, 왔습니다만 네. 따박따박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증거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유는 딱 닫아놓잖아요. 더구나 참다 못한 그 부하 직원들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다 다 그냥 오픈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오죽하면 김현태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있었던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텔레그램 다 공개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검찰이 갑자기 불구속 기소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검찰도 내란의 공범, 공범이요. 내란의 동조라고 하는 네, 스스로를 네, 네.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예. 검찰에서 안 되겠다. 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현태는 자기의 발언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러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현태만큼은 잡아다가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내용인 거죠. 우리 국민을 얼마나 지금 무시하고 알로 보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정확한데요, 네. 정말로. 이게 이제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입니다. 근데 네.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그렇죠. 없애거나 서로 말을 맞추거나 말이 바뀌거나 네, 이랬을 네.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정말 그대로잖아요. 말이 계속 바뀌어 왔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면 있었던 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실제로 김용현의 그 변호인이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회유하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 김현태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가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주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확하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구속을 했다는 건 계속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밑에 이걸 예를 들어 텔레그램 이런 걸 공개했던 그러면 밑에 부하들은 또 얼마나 겁에 떨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압박감,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상하 관계가 있는데. 너무 저도 예, 마찬가지인 거죠. 네. 김성훈이 존재하는 거랑 존재하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경호처에 맞아요. 김성훈이 존재하니까 아래서는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비화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막으려고 네. 증거인멸을 막으려고 했는데
제가 구속될 줄 알았거든. 그렇죠. 네. 근데 검찰이 다 편편히 경찰이 올렸는데 3번이나 쳐내. 네. 그럼 이 아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적이죠. 그렇죠. 오히려 더 무섭죠. 맞아요. 입 다물고 있는 네. 거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에 동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가서 보복 인사 비슷하게 인사 배제시키고 막 이제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밑에서는 아 다시 김성훈 체제가 되는구나 싶어서 거기에 반발을 못 하는 거죠. 국회에서 네. 청문회 과정에서 가림막 뒤에서 답변을 하는데 쉽게 예 아니오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걱정하면서 한참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가 답을 해요. 그 실무자가. 그렇죠. 네. 왜 그렇겠어요? 김성훈한테 보복 당할까 봐. 지금 어쨌든 경호처장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 큰일 났네. 뭐 곳곳이 완전히 뭐 썩어 빠졌습니다. 최상목도 되게 웃겨요. 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와 결정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공화국에 있는 음. 국민들은 이 결정을 따라야 되는 갑자기 거기다 정무적 판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뭘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말한 정무적 판단.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시간 끌기라는 거야. 시간 끌기는 왜 할까? 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끊임없이. 그러면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국민이 둘로 쫙 갈아지고 소위 이제 내란이 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건 매우 예를 들면 안 좋은 행태인 거고 가장 안 좋은 극우 정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극우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국민들을 둘로 갈라서 적으로 규정하고 둘이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므로써 이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못하게 해요. 적이랑 싸우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적을 죽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좀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네, 뜨겁게 지금 13,000분이 아주 정말 뜨거운 댓글을 주시는데 시몬님께서 검찰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네. 김현민님께서 어떡해요? 진짜 미친 검찰. 정말 백주 대낮에 정신을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코를 대놓고 배갈 2025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똑똑하게 보시고 잘 박제를 해놨다가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 주도권이 뒤바뀌는 그날 특검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깨끗하게 재정리 일소할 수 있도록 잘 박제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 코가 눈뜨고도 베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해 못할 최상목 씨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관료로서 몇 년을 일했다 뭐 하면서 맨날 서운한 척 목소리에 힘 빼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정말 정신 차리고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밟고 있는 와중에 또 한쪽에서는 똥줄이 탄 몇 사람의 정치인들 특히 일대 다의 게임처럼 돼 있습니다. 명태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희노애락이 엇갈리고 있는 운명의 홍오이 빨간 오이인가요? 홍오이. 근데 네.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왜 이렇게 그 홍준표 같은 분은 저 백분토론 이런 데서 왜 부르는 거예요? 저희 방송사는 시청률 먹고 사는데 많은 분들이 보기 싫다고 하는데. 방송사는 시청률을 먹고 사는데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와서 얘기하면 거기 반응하는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재밌어요? 저는 재미가 없죠. 네.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우리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스픽스에 장성철 소장 나오면 엄청 댓글 올라와요. 네. 장성철 왜 불러 막 해요. 아, 그러면서 또 여기 또 관심 갖고 욕하면서.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MBC 입장에서는 오히려 홍준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명태균 게이트가 얼마만큼 사실인가를 또 확증할 수 있는 질문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본인이 계속 오히려 야 난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거 사실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오세훈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더 궁금해요. 네. MBC에서 네. 오세훈 안 나온다 다음번에. 그랬을까? 근데 오세훈은 좀 뺀질뺀질해서 네. 안 나온다 그랬을 것 같고 홍준표는 그래 내가 나가서 내가 다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 너 한동훈 너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네. 지금 이제 뭐 윤석열, 김건희 네. 육성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운명이 어떻게 되고 할 거는 뭐 하도 많이 다뤄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똥줄 탈수록 뭔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액션이 센 척 이런 걸로 많이 보여지는데 네. 이준석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오픈해요. 네, 준스톤인가요? 예, 뭐 제목도 준스톤 모르겠네요. 원이언가 뭐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런 현상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나름 뭐 내가 대선 주자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명태균 씨가 다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 누군가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국힘은 무균자와 보균자로 나뉜다. 균이 묻은 자와 묻지 않은 자로 네. 나뉜다라고 했는데 모두 다 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안 묻은 자가 있나요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 명태균 특검법에 그래도 네.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은 한 명인데요. 기권표인가요? 아니면 기권표 몇 명을 좀 네. 던졌다고 아, 제가 봤는데 네. 예. 그분들은 아마도 묻지 않고 묻지 향이 않은 배웠겠네.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는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책을 내면서 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했던 중앙일보 기자분은 잘린 건지 나간 건지 하여튼 뭐 일단 중앙일보에 퇴사했다 그러죠. 예,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한동훈 씨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좀 똥줄탄 것 같다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치적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정치적 생존의 구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도 한동훈은 비호감이 네. 엄청나게 높은 상황. 네. 비호감 75% 여론조사에서 나와 1등 나와 있습니다. 네, 네. 75% 1등 나와 보수층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NBS 조사입니다. 근데 5대 5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그다음에 저기 당원 네. 5대 5 구도인데 자신이 줄이면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룰미팅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럼 5는 완전히 제가 볼 때 지고 가는 상황인데 그럼 반대 5인데 이 반대 5가 제가 알기로 민주당 이런 쪽은 포괄 안 되거든요. 보수층과 아마 중도층만 포괄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여공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 쥐 묻은 애들 아하. 빨리 날아가게 그렇지. 날아가게 하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한 거고 이왕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이 인용돼서 정리가 되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라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청소를 잘하겠습니까? 검찰이겠죠? 아니요. 검찰은 이미 좀 친한계들이 좀 준동을 네네. 하고 있으니까 좀 안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사겠죠. 언론사가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 검찰이 정보 흘리면 언론사가 막 때려가지고 네. 저거 죽일 놈이야라고 얘기하면 막 죽일 놈 하게 만드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런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인터뷰를 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자 친윤계 다 아웃 김문수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아웃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이 날려줄 사람들 홍오이 뭐 해서 아웃 그러면 나 혼자 남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조선중앙이 한을 지금 밀고 있는 그럼 거예요. 머리가 나쁘죠. 머리가 네네. 나쁘다고 말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행위죠. 왜냐하면 예, 예. 아니, 세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보름이면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만드는 게 한 달 보름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없죠. 그러니까 땅땅땅 치고 뭐 한 달 이내 예선전 다 치러야 그럼 되는데. 4월 초순 정도나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후보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럼 3월 중순쯤에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네. 얘기하면 한 달 내에 다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그럼 한 달 내에 아무리 명태균이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얼마나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봤자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물타기 잘할 거예요. 아니야. 지금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 나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탄핵이 인용된 이후라도 자기가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구구 보수층들을 계속 충동을 해서 결집을 시켜놔야 되는 거고 여론조사의 징폭이 적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 거지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제가 볼 때 흔적도 안 남겨놔요. 얘기하는 게 뭐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이다. 네. 하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도 지금 다리를 쫙 양쪽에 벌리고 앉아 있는데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나중에 이게 쭉 벌어질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허. 가랭이 찢어집니다. 아하. 가랭이 찢어지고 내가 볼 때 끝나는 거죠. 윤석열이 쩍벌을 하도 많이 해서 결국은 지쳐서. 아니 저는 네네. 그 한동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까지 늘 느껴왔던 건데 이번에 특히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예. 들고 늘 기회만 보는데 지금도 윤석열이 탄핵되기를 그리고 명태균이 나머지를 다 제거해 주기를 이재명 대표는 유죄받기를 그러면 네. 나에게 기회가 오겠다. 지금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의 내용이 너무 없잖아요. 네네. 인터뷰 내용이 전부 이렇게
그 개헌 네. 이야기를 쭉 아주 구구절절하게 네네.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세력 어떻게 할 건가? 탄핵, 내란,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제는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죠. 하나도 안 하고 없어요, 있고 하나도 인터뷰에. 없고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찬성하기에는 지지자들한테 이제 몰매 맞을 것 같고 네. 반대하기에는 예전에 했던 얘기랑 달라지니까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개헌 얘기를 너무 구구절절하고 구체적으로 네,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 얘기 나중에 하자라고 했다면 정확하게 반대로 네. 지금은 내란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개헌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딱 그러면서 들더라고요. 황당한 얘기 하던데요. 대한민국을 반열에 다시 올리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 자기는 3년만 네.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지금 3년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쉽게 망가지는가를 망가졌는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반열로 올리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 자기도 거기 공무원자 아니에요? 그렇죠. 봉부한자 윤석열 정부의 한복판에서. 최대 황태자가 네. 누구였습니까? 네네.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그동안 했던 2년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반성이 아무것도 없는 네. 상황에서 나와서 제가 볼 땐 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 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계속 전 정부 탓, 네. 이재명 탓이. 이재명 네. 탓.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죠? 결과가 192대 네. 108이에요. 그렇죠. 이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에요.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전략은 패배한 거잖아. 실패한 거잖아. 네.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컨텐츠가 없어요. 다른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조중동이 주로 얘기하는 자 개헌을 좀 하자. 개헌을 하니까 근데 제가 개헌하자고 윤석열이 개헌하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좀 복권을 시켜가지고 임기 짧게 해서 하면 안 되겠니?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 군 통수권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국회와 국민에게 충뿌리를 거는다가 다시 겨누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그럼요. 있습니까? 그때 실패했으니까 더 잘 이제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윤석열과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것도 누가 얘기했죠? 명태균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3년만 해라. 맞아요. 명태균 너 당신 3년만 해. 맞아요. 뭐 더 이상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야 내가 3년만 해. 너 웃긴 놈 아니야? 라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윤석열, 한동훈, 명태균은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저 그런 거 명 박사를 면회를 가야 되겠네. 변호사 자격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헌의 조건. 제가 한국 헌법학회 회원이에요. 네. 아, 그 네네. 개헌의 조건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모두가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착각이 들 때만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인을 하려면 모두가 내가 유리하다라고. 네, 네. 그러려면 어쨌든 주도하는 세력이 파워가 가장 세야 되겠죠. 네. 그래야 주도를 힘을 몰아서 이제 모아서 주도를 하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씨 어떤 힘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지금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판을 흔들어 보려고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박근혜도 본인이 이제 탄핵될 위기에 가니까 갑자기 개헌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윤석열도 최종 변론에서 맞아요. 예, 개헌하겠다. 저희가 이런 예측을 얘기했잖아요. 했었죠. 무슨 말을 할까 해서 네. 틀림없이 개헌 얘기할 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더 73이시죠? 73, 네, 네. 언더 73. 네, 네. 저희는 어퍼 73이 한동훈이 73인가요? 한동훈 언더 73이라는 네, 모임에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언더 73이면 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어떻고 앞으로의 비전, 희망, 청사진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언더 73이라면 그런데 한동훈은 기승전 저 이재명이던데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73이면 73스러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73스러운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은 게 본인이 총선할 때 얘기했었던 게 그때 운동권 세력 척결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전혀 네네.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일보 인터뷰에는 네. 87년 87 체제에서 네네네. 87 체제는 위대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87년도가 제6공화국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헌법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자기가 개헌을 해서 7공화국 만들겠다 이제 그 네. 얘기하는 거죠. 한 시간이 다 되도록 우리 만분 나가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현남님께서 김종욱 박사님 아주 격려 칭찬. 홍오이 아마 홍오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행할 것 같습니다. 빨간 오이가 네. 마리와 H님께서 상목 탄핵 찬성.
진짜 나라가 쑥대밭이네요. 앨리스님. 정말 걱정하는 길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한동훈 씨가 이제 시대정신 얘기를 하던데요. 그 사람이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책과 이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은 시대를 살지 않았죠. 네. 검찰 권력 내부에서 권력의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시대정신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끊임없이 범죄자들만 만나서 그들의 범죄가 뭔지를 확인을 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세탁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사회생활이 어떤 건지, 돈을 버는 게 진짜 어떤 건지, 변호사라도 좀 하면서 뭔가 세상을 좀 느껴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맨날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에 살아보면서 이들의 보통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런 삶을 모르니까, 뭐 자기가 무슨 나 파락꾼인데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 라고 자기 대학 친구들한테 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웃긴 발상이에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강남 파락군을 좋게 본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파락군 나왔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스스로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특수부 검사로서 검찰 내에서도 자기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윤석열 때문에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마약과의 수사만 얘기했던 자고, 국회 나가서 국민들의 그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듯이 얘기했던 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 자가 시대 정신을 얘기하면 자격이 일단 없는 거죠. 자격 정도가 아니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본인이 이 내란 정권에서 소위 부역을 2년 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렇죠. 저 같은 부역자로서 미안하다. 내란을 막자로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불출마하겠다. 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내란의 진압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내부에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해도 안 될 판에 갑자기 저한테 주세요. 3년 동안 나라 바꾸고 저 그만둘게요. 네. 불쌍하면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한동훈 캠프에 우리 김종욱 박사님을 강력히 영입하시기를 저 안 시대정신을 갑니다. 위해서. 거기 안 갑니다. 부르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세요. 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막 찌르는지 막 던지는지 우리가 단초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갤럽 여론조사 혹시 기사 있나요? 갤럽 여론조사에 보시면 지금 조중동 포함해서 아주 뭐 이재명 대표 박스권이다, 뭐 꼼짝없이 갇혀 있다, 수도 없는 얘기를 떠드는데 어제 오늘 발표된 그 갤럽을 보면 정권 교체 51, 정권 유지 38, 이재명 35, 김문수 10.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 홍준표는 4%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찌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시대 정신 안 맞고 이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불출마. 제가 볼 때 불출마한 사람이었으면 졌다고 얘기를 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딱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이거 경험을 해본 집단이기 때문에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걸 네. 탄핵은 인용될 거다. 조기 재선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몸을 가두고 있으면 된다. 네. 내 지지층 25%만 계속 가지고 있고 당의 권력만 장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언젠간 때가 오겠지. 쟤들도 실수 안 할까? 문재인 정부도 실수했잖아. 실수할 때 딱 치고 나가면 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란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가게 되면 이 지지층들을 못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새로운 재기의 기회도 없어. 이 생각은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의 찐년들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저들에게 이런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을 발본색원해야 되고, 내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명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봐야지 극우는 빼더라도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위 게이트키퍼를 할 수, 그러니까 정당 역할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정당은 저런 자들, 윤석열 같은 자들, 한동훈 같은 자들이 정당에서 주류적 입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허물어지면서 소위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 망한 것 같아요. 1시간 딱 되도록 8,400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캠프 김종욱 박사님은 시대 정신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대신 본인과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중앙일보 기자분, 그분을 꼭 영입하십시오. 그분도 아마 가족과 미래 이런 것들이 달려 있을 테니까.
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끝내기 전에 광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 한우 멘트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한우회식하면 경성 한우. 대구 달서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위치한 대구 최대 식당 경성 한우.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 550석 대구에서 가장 큰 단체 회식을 할 수 있는 경성 한우에서 회식 장소로 강력 추천합니다. 가성비에다가 최고의 품질 한우까지 경성 한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단체 예약 문의 053-573-8900번으로 꼭 함께 회식 경성 한우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냉이를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1시간 내내 냉이 향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나도 이 3일 동안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기분 좋게 오늘 1시간 방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계의 절대 약자 김종욱의 탄탄TV. 제가 요즘에 그 감기가 한번 걸리면 안 걸리잖아요. 네. 다시 또 걸리더라고요. 감기가 심해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튼튼하게 뭉쳐서 탄탄하게 뭉쳐서 네. 내란 세력 진압하고 네. 새로운 정부 만들어서 조금 민생이 살만한 숨 쉴만한 세상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성 질환이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냉이와 함께 상큼한 봄의 향기를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들은 내란의 향기와 함께 추운 겨울을 맞이할 그런 시기가 곧 오리라고 확신하면서 지금의 시대 정신, 지금 오늘 이 시점의 시대 정신만큼은 탄핵과 파면입니다. 제가 탄핵하면 파면으로 또 나른한 오후를 화끈하게 깨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 높이 드시고 탄핵! 파면! 고맙습니다.